네, 양시장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리게 되면서 시장에 그런 푸른 그 기운들을 계속 돌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. 자, 오늘도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오전장을 정리해보고 오후장까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신상원입니다. 네, 자 이제 FOMC가 코앞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코앞까지 나왔는데도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에 대한 걱정까지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생각인데요. 자, 우선 오전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좀 여유 있게 좀 시장을 보자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좀 안 좋고 수급들도 안 좋고 흐름도 안 좋으면 굳이 달려드는 매매는 좀 하는 거는 좀 뒤로 하는 게 좀 낫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뭐 말씀드릴 때도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네, 좀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뭔가 차례도 타면서 좀 지켜보는 게 더 낫다 이 말씀드립니다. 뭐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운동을 못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네, 말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국 시장도 계속 어제도 그제도 뭐 말씀을 드렸죠. 계속 뭐 반복된 이 헤드라인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뭐 영어는 잘하는 거 아니지만 뉴스가 거의 비슷하게 가요. FOMC 경계감, 네,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, 인플레 우려, 계속 우려들이 지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인상에 대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고금리가 지속되는 게 오래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좀 빠져나올 것이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 오랫동안 안 좋은 이 구간에 머물러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함, 인내심의 좀 한계가 좀 다다르는 그런 투심들이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도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계속 경기 전망도 이 유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좀 나오는 것 또는 보수적으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전망이 나오는 게 시장 상승에 좀 걸림돌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. 미국은 소매 판매까지도 뭐 둔화된다. 그래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가솔린 가격이 또 상승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. 지금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주유소 가격들은 벌써 이렇게 껑충 뛰었더라고요.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시장을 좀 지배하는 것 같고 그 지배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투심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좀 안 좋게 끝났지만 마지막에 이제 살짝 좀 개별 기업들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애플이었습니다.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뭐 금지령이 내렸어도 그걸 보란 듯이 뒤로 하고 뭐 1분 만에 뭐 매진되고 또 하필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고가 라인이 먼저 대기 라인이 아주 길게도 됐더라고요.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래도 기업들이 계속 바닥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통과하는 그런 구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고 한 것처럼 애플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도 그런 회사들이 좀 많으니까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그런 좀 저점에서 실적을 개선시키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으로 갖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오늘 오전에도 또 듭니다. 근데 이제 이 아이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일단은 매출이 뭐 좋아진다고 하는 거는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시장의 부품사들 좀 잘 봐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게 썩 달가운 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네. 왜냐면 이제 가격은 동결하고 네, 판매는 잘 되고 그러면 애플은 당연히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부품 납품 단가를 더 많이 팔리니까 좀 깎아달라 이렇게 좀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요 부분들도 좀 체크하면서 우리나라 애플 관련된 그 부품 기업들 흐름들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연결돼서 보면 애플이 어떻게 보면 파워 브랜드고 리딩 브랜드인데 삼성하고 좀 라이벌이잖아요. 그럼 삼성도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내년인 신제품을 나오잖아요. 그 신제품에 대한 가격 정책도 좀 고민이 될 거예요. 그러면은 또 부품사들의 수익성이 기대감을 이만큼 했는데 좀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조금 멀리 보고 한번 이런 애플의 작은 이벤트 같지만 길게 보면은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
우리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별로 이렇게 좋은 호재가 없다 보니까 약세 출발하고 힘겹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근데 반등을 시도하는 힘이 좀 약합니다.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선물 매도 계약 계속 쌓이기만 하고 이게 좀 개선이 안 되는데 조금 전부터 한 30분 전부터 요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. 이게 이제 나중에 오후에 만약에 플러스로 좀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된다면 그나마 하락을 멈추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아직은 요원한데 좀 희망, 기대감을 갖고 오후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눈여겨서 볼 만한 특이점이 있는 수급들이 나온 거는 어제는 이제 원전이었는데 오늘은 자동차입니다. 이게 예전에도 잠깐 뭐 반도체, 2차 전지, 뭐 자동차도 있었죠 했는데 뭐 자동차가 오늘 수급이 좀 현대차나 기아차 들어와서 움직인다고 해서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정도 수준에 끝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쫓아가고 그러는 흐름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이 아니라 하락을 멈추면서 지금 이 시장 전체를 보면 박스 구간이잖아요. 이 박스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계속 보여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실익이 좀 별로 없고 수익이 좀 플러스가 보여도 수익에 대한 감흥이 좀 둔화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에코프로가 90만 원을 이탈해서 조금 이제 높은 자리에서 들어간 분들이 좀 약간 좀 상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반등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실한 반등이 나오고 저점을 만들어지는 거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좀 하락 멈추고 나서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좀 이어지다가 살짝 올라가서 한 95만 원 정도로 안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빨간불 좀 나오고 개인들이 또 달려들면 또 다시 하락하게 되면 이거 자칫하면 조금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요 부분에서는 달려드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라는 거 그 말씀 한번 드립니다. 아직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바닥을 저는 다지지 않았다. 그러니까 높이 올라오고 나서의 이 상단의 바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이렇게 또 반등 나오는데 뭐 상승이라기보다 반등 나오면서 거래를 좀 모아가는 거. 앞으로 이제 4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. 완전 자율주행 올해 안에 좀 한다 이런 목표도 있는데 그런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도 관심 있게 거래가 좀 몰려 있으니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해운주들이 이제 운임지수 이슈 때문에 거의 다 플러스에서 이제 HMM 이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반등이 나오는데 연속성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그냥 특징적으로만 한번 살펴보고요. 네,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실 준비를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일단은 관망이 좀 유효한 오전 시장 같습니다. 네. 자,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유로움을 좀 갖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FOMC 얘기도 제목으로 잡아주셨고 또 그리고 오후장에 봐야 될 포인트들도 오늘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떤 것들 볼까요? 네, 일단 뭐 드디어 왔어요. 시간이 왔는데 뭐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동결에 대한 거는 다들 뭐 확신에 찬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파월의 연설을 좀 기다리면서 어차피 내일이면 다 나옵니다. 내일 새벽이면 오늘 오후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으로 하루를 마감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려되는 거는 다른 거보다도 항상 말이잖아요. 우리가 뭐 파월 모의고사라고 어제 표현을 했지만 그 해석을 좀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반응하는 게 다를 텐데 일단 매파적인 동결이 될 것 같다. 이미 뭐 전망은 나옵니다. 뭐 지표를 보고 변동을 좀 뭐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지표가 좀 안 좋을 우려가 더 많은 게 생겼잖아요. 뭐 유가부터 해서 점도표까지 해서 이거를 좀 나중에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 경제 전망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안 좋은 방향, 그러니까 긴축이 오래 갈 것이라는 방향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지겨운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언제까지 지겨울 것이다라는 거는
아무도 섣불리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본다면 어쨌든 작년 1년 동안 작년부터 올라와서 바닥에서 지금 박스 구간을 단단하게 오히려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. 왜냐하면 기업들은 당연히 저점 탈피하는 거는 실적을 개선시킨다는 거잖아요.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은 지금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그게 많아지면은 지금의 바닥을 더 위로 레벨업을 할 거고, 그다음에 또 대부분 뭐 한 7, 80%가 실적이 좋아지면 이미 어느새 2,700, 2,800 가 있겠죠.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마시고, 네,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네,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인상을 하진 않을 거니까 일단은 좀 추이를 살펴보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을 좀 저는 좀 권합니다. 그리고 시장에서 좀 살펴볼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슈가 하나 나오고 거래가 터지면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음봉 나오고 거래를 잡아가고 좀 조정했다가 또 튀고 그럽니다. 우리 5G나 6G 관련 통신 장비들도 지금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지금 보면 어제 이제 원전 섹터에서 간만에 좋은 이슈가 나왔죠. 시장이 좀 좋을 때 나왔으면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됐을 텐데, 일단 원전 이슈가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거래가 증가된 종목들, 예상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한전기술도 그렇고, 이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지, 그리고 어제 같이 반응했던 작은 회사들 있죠. 어제는 우리기술이었고, 그 다음에 뭐 우진이나 한신기계, G2파워가 같이 좀 움직였습니다. 이런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전반까지 흐름 좀 체크해보고 지지라인 어디서 잡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장관님, 뭐 대통령 이렇게 일정들 보시면서 좀 체크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총리께서 중국을 간다고 합니다. 23일 날. 네. 중국 이제 아시안 게임 참석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가서 하시는 일이 뭐 운동선수들 이렇게 만나고 격려하고 오는 게 아니겠죠. 다른 일정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여부가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한중 관계가 지금도 뭐 좀 좋은 쪽으로 이제 가려는 실마리가 풀렸잖아요. 단체 관광객 이제 허용이 되면서 그 다음이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가는 거니까 총리께서 간 후에 이제 또 고위 관계자들이 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. 예, 단순하게 중국 방문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시장에 중국 관련된 섹터들 좀 많잖아요. 단순하게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관광부터 해서 뭐 쇼핑이라든가 컨텐츠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같이 체크해 보시는 거. 지금 보면은 네, 오늘 시장이 앉아서 좀 밀렸다고 해도 잘 버티고 있는 애들 중국 관련 종목들 꽤 많습니다.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앞에서 형일 전문가님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흥행은 뭐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한 4배 가고 이런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지만 두산 로보틱스 말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뭐 밀리의 서재가 먼저 하나요? 네, 뭐 밀리의 서재던 그다음에 상장을 준비하다가 말았던 그런 회사들 많죠. 그 회사들이 과연 준비를 어떻게 할지 뭐 K뱅크부터 SK쉴더스 뭐 원스토어 계속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회사와 관련된 관계사들,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, 뭐 밀리의 서재하면 항상 지니뮤직 같이 움직이잖아요. 네, 그리고 창업 투자 회사들, 창투사들, 네, 이런 회사들의 흐름들도 좀 살펴보면서 하반기에 이제 좀 예상보다는 이 고금리 긴축 구간이 좀 오래 가는데 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긴축이 끝나가게 되면 창투사들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오후장에도 봐야 될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. 그럼 이제 이어서 이번 주 계속해서 목표가 도달 종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유신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.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. 40%에 가까운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3차로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낼지 알아보겠습니다. AS 부탁드립니다. 네. 제가 이제, 이 시간에도 그렇고, 지난주 그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도 그렇고, 주도주가 없다 그러면 돈이 많이 몰리는 쪽이 주도주 아니겠습니까? 라고 했어요. 뭐, 일전에 로봇도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00% 지금 올라와 있고 막 그랬었는데, 이번 주에 이제 이 재건, 또 인프라,
네, 그리고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런 쪽이 움직임이 좀 나왔잖아요. 예상대로 바라는 대로 시세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마감을 한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오늘은 좀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구간이 됐어요. 근데 이 회사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회사 말고도 이제 그 인프라 관련해서 네옴시티까지 해서 다음 달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뭐 조정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목표가는 설정을 하겠습니다. 56,0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. 네, 그러니까 그 회사 특징이 뭐와 연결이 됐는지 잘 살펴보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. 네, 같이 보면서 다음 목표가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유신과 관련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. 그럼 오늘 장 쉽지 않은 장이기도 한데 어떤 종목 골라 오셨나요? 네, 이런 날은 솔직히 새로 들어가기가 되게 부담스럽죠.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런 날도 버틸 수 있는 애들, 최근에 좀 거래 많이 들어온 애들, 앞에 말씀드린 유신처럼 이슈하고 연결된 애들 좀 보는데, 아까 유신 보면서 좀 같이 살펴보라는 거 있었죠. 히림입니다. 예전에 이제 강한 녀석들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, 제가 이제 예전엔 또 클라이언트였고도 그랬는데,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설 관련 서비스업, 이 CM 관련해서는 뭐 넘버원, 최정상권에 있는 기업이고요. 이 시간에 이제 정식은 아니어도 가끔 언급을 많이 해드렸습니다. 최근에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인프라 관련해서 이슈에 좀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데 바닥에서 상한가가 일단은 나왔습니다. 좀 뜬금없는 자리에서 솔직히 나왔지만 그 이후에 좀 무너지지 않고 지지라인을 잘 잡고 예전에 하락하기 전 흐름까지 겨우겨우 잘 왔습니다. 아직 뭔가 시작은 안 한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잖아요. 그 외에도 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대한 우리나라 원팀 코리아 그런 이슈에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회사가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 한 7, 8년 정도는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. 시장 점유율도 동종업계에서는 일단 최상위권 수준이고 또 설계 부분에서 특화된 그 중동의 그 아시안게임 경기장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공항 설계에서는 뭐 탑입니다. 넘버원입니다. 그런 좋은 기업이고요. 일단 바닥에서 거래가 크게 터졌다는 게 일단은 다음 시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대신 이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크니까 이 회사는 최근에 요 거래가 나오고 나서의 요 양봉 좀 여유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손절가를 7,100원을 설정하고 목표가를 1,500원을 1차로 설정할 건데 지금 현재가에서 최근에 요 양봉 부근 한 10%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예, 그럴 수도 변동성이 크니까. 그러니까 나눠서 천천히 낚시하듯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히림과 관련된 내용들 잘 들어봤고요. 오후장에도 지켜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전문가님. 네, 감사합니다. 신상원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장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